고윤혜 씨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어제 조금 눈에 띄는 기사를 하나 보았습니다. 오마이뉴스에서 권순표 앵커님의 단독 인터뷰 기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주 길더라고요. 좀 인상 깊었던 대목을 몇 개 좀 소개해드린다면 날카로운 질문과 사나운 질문의 차이가 무엇이냐. 요거 되게 인상 깊었고요. 예. 그리고 이 언론인으로서 기계적 중립 물론 중요하지만 그게 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예. 그 평생 고민해온 언론의 공정에 예. 있어서도 비판에 있어서 가치의 가중치를 둬야 되는데 예. 옳은 것, 정의로운 것, 약자 쪽에 균형을 옮기는 것이 비로소 사회가 균형을 이룰 수 있다. 예.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리고 예. 마지막으로 나는 질문을 끝까지 피하지 않는 속 시원한 앵커로 기억되고 싶다. 예. 네. 자,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이제 밖에서 예. 특히 이상민 크리에이터가 예. 패널에 대한 언급이 없다. 특히 뉴스아이킥을 하면서 인기의 비결이 패널과의 호흡. 있었잖아요. 없더라고요, 잘. 패널과의 호흡 있습니다. 아니 그 너무 패널과의 호흡 이렇게 다 이렇게 예. 두리뭉술 뭐 예를 들어서 이상민 크리에이터나 예. 뭐 이렇게 뭐 오윤혜 씨나 딱 꼽아가지고. 아, 그래서 패널. 지금 농성을 하겠다고 난리예요. 그래요? 서운하다고. 패널 얘기를 했는데 네. 하기는 구체적으로 안 했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혼자만 지금. 제가 끝나고 다시 다시 하겠습니다. 하지만 댓글에 이 기사 댓글에 예. 제일 좋아하는 시사 프로이고 오윤혜님과의 하프타임 제일 좋아하는데 요 댓글 하트로. 참고로 저희 가족이 단 것은 아닙니다. 저희 가족은 그렇게 비겁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 남겨주셨는데 안 읽으신 분들이 있다면 오마이뉴스를 통해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저도 이 댓글 꼭 찾아보겠습니다. 네, 있더라고요. 빨간 하트로. 예. 네, 인상적이었습니다. 댓글만 보신 건 아니죠? 기사는. 댓글을 가장 먼저 보았습니다. 네. 예. 자, 피드백 타임 시작합니다. 예. 그루그루 마오님께서 대통령님 경제가 활력을 찾았는데 거리엔 임대 딱지가 그렇게 많이 붙어 있나요? 예. 1637님 MBC 계신 분들 제 호소문 좀 들어주세요. 예. 저는 봉지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재 공장들 90%가 놀고 있고 일감이 중국으로 다 가고 있습니다. 여기 종사하고 계신 분들 밥 굶게 생겼어요. 이거 너무 가슴 아픕니다. 밥 굶게 생겼다. 네. 야, 이 목소리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예. 자, 6300님. 안녕하세요. 권 국장님. 오늘도 잘 듣고 있답니다. 뉴스를 들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지금 자영업자들 다 죽어나가는데 수출이 좋아서 경기가 살아난다고 하는 대통령은 저하고 다른 나라의 대통령인가요? 제발 전 정부 수사 그만하시고 의료 대란, 민생, 서민 물가 챙겨주십시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예. 이분처럼 저도 가끔은 깜짝깜짝 놀랍니다. 정말. 네. 예. 오늘도 관련된 뉴스를 가지고 예. 왔습니다. 저희가 하프타임을 통해 계속 전해드리는 것이 전국 대학 교수들의 시국선언 확대되고 있고 어제 기준으로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수 연구자가 3,000명을 넘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대통령과 정부를 향한 쇄신 요구가 쏟아지는 것은 정치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이제 경고음이 들리기 때문인데 예. 특히 경제 비판이 지금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오늘 조선일보에 따르면은 윤 대통령이 양극화 심화, 예. 내수 경기 부진 해소, 국정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이렇게 뭔가 기주 전환에 이제 몰두할 것이고 각 부처의 임기 전반기의 성과를 자화자찬하지 말라 이런 자화자찬하지 말라죠. 네, 예. 지침이 내려갔는데 예.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지금 자화자찬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윤 대통령이 56회 대한민국 국가 조찬 기도회에서 했던 연설 일부 잠깐 들어보시죠. 들어보시죠. 이제 건전재정 기조가 자리 잡았고 물가 상승률은 1%대까지 안정됐습니다. 수출이 살아나면서 경제도 활력을 찾게 됐습니다. 너무 심각한데요. 깜짝 놀라죠? 예. 아니- 정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예. 우리 경제가 어떤 부분에서 지금 활력을 찾았다고 절대 볼 수가 없는데 보니까요. 서울시 상권 분석 서비스에 따르면요. 장사가 안 돼서 폐업한 외식 업체가 올해 2분기 6,290곳, 폐업률은 4.2%로 코로나 때 직격탄을 맞았던 1분기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게 말입니다. 아니, 네. 저는 아까 임경빈 작가랑 잠깐 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진심으로 궁금합니다. 뭐가 궁금하냐 하면 네. 대통령의 이런 인식은 무엇을 근거로 나왔을까? 아니 정말 궁금해요. 근거가 있긴 할까요?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어떻게, 수치를 네. 누가 어떻게 보고를 했길래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수출이 살아나고 왜냐하면 경제도 활력을 갖고 수출은 지금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굉장히 어떤 그 자국 우선주의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질 급감했습니다. 것이라는 급감 안 좋아지고 있고 더 안 네.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수출이 살아났다는 근거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이고 네. 경제가 활력을 찾게 됐다. 이건 이미 찾았다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국민 모두가 지금 어렵다 죽겠다 하고 있는데 이 찾게 됐다. 그러니까 이런 인식을 예를 들어서 밑에서 누가 이거 써줬으면 이 사람 큰일 날 사람이고요. 그렇네요. 큰일 날 사람이죠. 지금 수출액도 지난 11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액이 지난해보다 17.8% 급감했고 앞으로는 더 어려울 상황이라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분석이죠.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올해 세수 부족하다는 이야기 계속 나왔습니다. 건정, 재정, 기조를 고수하던 윤 정부가 세수 펑크가 커지자 이번에는 재원 마련을 위해 국채 발행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요. 그 나라가 이렇게 어렵고 국민들이 어려울 땐 나라 꽃간을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풀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세금을 이른바 부자 감세 비판을 받는 거에 너무 깎아줬어요. 네, 그렇죠. 그러면 뭐 법인세가 수십조, 뭐 20조가 넘는다는 보도가 있고요. 27.5조, 소득세도 소득세. 20조가 넘는 상속세, 증여세, 18조. 종부세 네. 이런 데서 수십조씩 깎아줘 놓고 네.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정말 뭐 그래놓고 건전재정 기조를 확보했다는 얘기는 도대체 어떤 근거로 얘기를 하는 건지. 네. 건전재정이란 건 세수가 확보되고 그 다음에 쓰는 게 줄어들어야 확보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맞습니다. 이 세금의 수입원을 이렇게 깎아놓고 네. 정말 모르겠어요. 누가 이런 보고를 하는지 대통령이 그냥 머릿속에서 지어내서 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31일 2024년 세법 개정안을 분석을 해서 보고서에 따르면은 세수 감소 효과가 5년간 19조 5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세수의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총 급여 8,400만 원 이하의 서민층이 아니라 대부분 고소득자 세부담의 감소가 20조 588억 원으로 높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자산의 격차가 더 커지고 있고 이 과정에서 빚을 또 내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왜 저는 아까도 너무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 하나 드렸는데 이 대통령의 말씀이 정말 너무너무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오늘 몇 번을 곱씹어봤어요. 왜냐하면 그냥 경기가 안 좋으면 정책을 잘못 쓰거나 뭐 못해서 이런 사과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국민 여러분 지금 국내의 사정 때문에 정말 경기가 안 좋고 고통받으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말 온 힘을 다 이렇게만 해도 최선 다해봐야 뭐 있겠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네. 화는 안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지금 활기를 찾았다고 활기를 하시니까 되찾았다 그러니까요. 네, 수출이 살아나면서 경제도 활력을 찾게 되었습니다. 근데 일부러 국민 화나게 하려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왜 이런 인식과 이런 발언을 하는지가 짐작이 안 가서 정말 용산 참모나 어떤 분들을 뵈면 네. 물어보고 싶어요. 도대체 누가 이런 연설문을 써주는지. 네. 그리고 그 연설문 써주고 나면 이런 연설문 듣고 나면 그 어떤 연설 참모가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누가 뭐라 그러는 아무도 이런 얘기를 안 하는지. 네. 왜냐하면 이게 어쩔 수 없을 때 어떤 자아자찬해서 그걸 정부가 그럴 때도 있지만 네. 안 해도 될 얘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국민들 부활을 치밀게 하는 이런 어떤 얘기를 왜 해야 되는지가 너무나 이해가 안 가요, 정말. 네, 맞습니다. 지금 경제부총리 출신의 김동연 지사는 민생 경제 지표가 더 어려워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담화와 기자 간담회에서 우리 경제가 기지개를 편다 이야기하고 살아난다고도 했다. 경제 인식이 과연 우리 현실을 보고 있는가? 대한민국 대통령인지 달나라 대통령인지 대단히 우려스럽다라는 직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지금 나가서 이렇게 보면 자영업자들이 정말 죽는다 그러거든요. 예. 그죠. 우리 또 이렇게 저 피드백 타임에 오는 사연만 보더라도 아까도 보셨잖아요. 네, 얼마나 어렵습니까? 다 굶게 생겼다는 아주 직설적인 말씀을 하시는 분도 네, 많고. 많습니다. 거기에 있던 그러면 뭐 너무 걱정스러울 거 근데 아닙니까? 거리만 돌아다녀도 임대 간판이 쓰인 상가 건물이 엄청 많아요. 아주 그냥 활개를 치던 도시에서도 그런 상황이라면 적어도 어떤 국민들을 위로는 못할 망정 오히려 이렇게 부활을 치밀게 만드는. 왜 그럴까요? 정말 왜 그럴까? 정말 이건 제가 비꼬기 위해서 하는 얘기 아니고 왜 그런지를 짐작을 못 하겠어요. 예. 제 느낌에는 예. 국민들을 화나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전혀 딴
세상에 계십니다. 너무 예. 골프 연습을 열심히 하셔서 그러실 수도 있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을 전혀 직시하고 계시지 못하다. 왜냐하면 뭐 기본적으로 MBC 뉴스 안 보실 것이고요. 예. 뭐 기본적으로 유튜브 좀 좋아하시면은 예. 지금 이 상황에 대한 인식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인식이 된다면 설마 활개를 띈다는 말까지 하겠습니까? 아, 국민이 그건 좀- 정면을 쳐다보면 한 15도 정도 차이 나는 데를 쳐다볼 수는 있겠지만 뒤를 보고 뒤를 보고 있는 것 같아서요. 아니면 눈을 가리고 예. 그래서 걱정입니다. 더 걱정입니다. 예, 눈을 가리고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정말 잘 버텨내기를 같이 바라봅니다. 예, 오유미 씨 주말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Radio